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겨울 축제 개막 이틀째를 맞은 도내 각 축제장은 휴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방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축제 첫날 5만 명이 방문한 인제 빙어축제장은 오늘도 전국의 얼음 낚시객들이 몰려 빙어 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즐겼으며 낚시터 주변에 마련된 스노우 빌리지와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겨울 낭만을 만끽했습니다.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 태봉대교와 승일교, 순담 계곡까지 7.5km 코스에서 트레킹을 즐겼으며 눈썰매와 얼음썰매, 팽이치기 등 겨울 전통놀이도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올해 총선부터는 만 18세가 된 학생들도 투표권을 얻게 됐습니다. 교육청과 선관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도 정비를 넘어서 학생 유권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만 18세 이상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학생 5,025명이 유권자로서 권리를 얻었습니다. 총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개학과 함께 학생들에게 선거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총선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들은 학생들이 선거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거법 위주의 어떤 안내 교육들이 좀 주가 될 것 같고요. 또 오는 23일까지 도내 116개 고등학교의 학칙을 조사해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는 조항은 개정할 예정입니다. 제도는 차차 자리를 잡겠지만 기성세대가 교복 입은 투표권자를 동료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이 더 큰 숙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생은 미성숙하다는 전제가 있다 보니 교육받아야 한다는 의무만 강조할 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력도 조직된 힘도 없어 나이 어린 유권자는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관련된 정책 입안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본 경험들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요. 만나준다라는 시혜적 차원이었어서 이제 그러한 것에서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피선거권도 좀 더 연령이 낮아져서 북유럽 등에서 젊은 정치인이 나라를 이끄는 데는 어려서부터 가진 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하게 만드는 시민사회의 뒷받침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농민수당 신설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였던 강원도와 농업인단체가 조례 제정 등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민수당이 올해 안에 결실을 맺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병근 기자입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농업인단체와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논의를 벌여왔으나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놓고 의견 차가 컸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는 농가당 월 5만 원을 제시했으나 농업인단체는 당초 약속인 10만 원을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지급 대상을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한정하자 농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기여, 공동체 유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개발 환경을 관리하고 가꾸는 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성 농민들을 배제하고 과연 생각할 수 있겠는가? 여성 농민을 포함해 수당에서 소외되는 농민들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성 농업인이거나 아니면은 아버지랑 같이 농사 지려고 하는 후계 아들이거나 후계 농업인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고령 농민이나 이런 분들은 다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강원도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며 설득했습니다. 우리 재정 사항을 봐가면서 금액을 늘려가는 그럴 생각이고 여성 농업인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인 단체는 목표로 잡은 7월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일단 사전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회에 착수하고 2월 중에 조례 제정, 5월에 농민수당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달에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7월 시행 전까지 지급액과 지급 대상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하는데 강원도와 농업인 단체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
15년 전 부실 수협으로 전락했던 도내 수협들이 올해 현재 대부분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획량 감소와 저금리 시대에 이자 수익도 좋지 않아 새로운 수익 모델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합원 800여 명 규모인 삼척 수협. 지난 2004년 누적 적자가 130억여 원에 달하면서 부실 수협으로 전락해 공적 자금을 받는 대가로 비상 경영을 해왔습니다. 구조조정과 부동산 매각을 벌이고 경영 혁신을 통해 예금과 대출금 규모는 2배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수산물 위판액 규모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채무가 85억 얼마, 86억 정도 그렇게 왔는데 돈을 생산도 최고 우리 수협 생기고 200억이 넘어 쓰고 이렇게 하고 또 모든 부채가 갚으라고 생산도 오르고 목표를 중앙에서 달성하고 이래서 삼척 수협은 순자본금 비율이 2%를 넘어서며 올해 적기 시정조치 조합 탈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적기 시정조치 대상에서 해제되면 자율 경영이 가능해지고 출자금도 환급해 줄 수 있어 조합원 탈퇴 등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내 9개 수협 가운데 적기 시정조치 대상인 부실 수협은 속초의 대포 수협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내 수협들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업인 감소로 수산물 위판고가 줄고 금융사업으로는 큰 수익을 내지 못하다 보니 도내 밖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수협은 지난 2016년 말 청주시에 수산물 직판장을 개설했고 강릉시 수협은 지난달 서울에 은행 지점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을 2개를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신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가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수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수협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올해 3,341명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이번 정규직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700여 명,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1,015명, 보훈복지의료공단이 76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고졸 정규직도 124명을 선발해 지난해보다 12명을 더 선발합니다. 한편 석탄공사는 정규직 2명을 뽑아 채용 규모가 현저히 작았고 광물자원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명도 뽑지 않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전문대학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20학년도 정시 모집 마감 결과 한림성심대가 5.98대 1, 송곡대 5.31대 1, 송호대 2.78대 1, 강원도립대 1.68대 1, 강릉 영동대가 1.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보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강원 지역을 비롯해 지방 전문대의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비인기 학과 위주로 미달이 속출한 반면 수도권 전문대들은 지난해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 대조를 이뤘습니다. 사북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기념추진위원회가 발족됩니다. 사북민주항쟁 동지회는 사북항쟁 40주년을 맞아 기념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민주유공자 지정, 사과와 배상, 기념사업회 설립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인 동원탄좌에서 어용노조와 임금 소폭 인상에 항의해 6천 명의 광부와 가족들이 일으킨 주민투쟁운동입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연휴 전날에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설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일평균 사고 발생 건수는 698.2건으로 453.4건으로 뒤를 이은 연휴 첫째 날보다 50% 이상 많았습니다. 이는 연간 일평균 건수인 608건보다도 15% 높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특히 본격적인 귀향길이 시작되는 저녁 6시 이후에 사고가 몰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으로 45억 9천만 원이 도내 농가에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준이 결정되면서 도내 2만 7천 헥타르를 경작하는 농업인 2만 6,400명에게 총 45억 9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